시카고 갈비의 명가, 시카고 갈비 하우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퍼스트 스튜던트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목요일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군인 출신의 30대 워싱턴주 남성이 자신의 딸 3명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지난 2일 레븐원스 근처의 캠핑장에서 5살의 올리비아 데커, 8살의 에블린 데커, 그리고 9살의 페이틴 데커 등 3 아동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이들의 아버지인 데커를 찾기 위해 공중과 지상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데커는 지난 2012년 미 육군에 입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만 후 워싱턴주 주방위군에 입대해서 상사 계급을 달았습니다. 현재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데커의 딸들이 연루된 끔찍한 범죄 현장이 밝혀진 후 데커를 3건의 1급 가중 살인 혐의와 3건의 1급 납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월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발령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이 대통령의 시장 친화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출 확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은 시장 활성화를 막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좌안조 JP모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꼽았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사의 충실 의무가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되며 상장기업에는 집중 투표제가 의무화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차기 한국 정부가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을 채택하는 동시에 무역 문제를 실용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인 2천억 달러를 아프리카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지난 2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아프리카 연합회의에 참석해서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기부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 70세인 게이츠는 지난달 2045년까지 본인의 재산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2000년 설립한 시애틀의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1,000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으며 이 재단은 2045년까지 활동을 이어간 뒤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장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자 인터뷰를 앞둔 사람들에게 $1,000의 급행료를 내면 더 빨리 인터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이민 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돈을 더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료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1,000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더 빨리 잡아주는 일명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를 내고 있습니다.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 해상에서 전기차 등 차량 약 3,000대를 실은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원들이 선박을 벌이고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래스카 아닥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480km 떨어진 곳에서 라이베리아 화물선 모닝 미다스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원 22명이 대피했습니다. 모닝 미다스호는 지난 26일 중국의 엔타이항을 출발해 멕시코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선박에는 전기차 800대를 포함해서 약 3,000대 이상의 차량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화재 초반에 전기차가 실린 갑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목격됐고, 다만 선박에 있던 차량이 어느 브랜드의 차량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FBI가 밀과 옥수수 등 주요 농작물에 치명적인 병원균을 밀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의 남성과 그의 여자친구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이 남성은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티슈 뭉치에 쌓인 병원균을 가방에 숨겨 미국으로 들어오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이후 미시간대 연구실에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한편 여자친구는 계획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두 사람의 휴대전화에서는 밀수 계획을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곰팡이는 이상 마름병을 일으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며 생산되는 독소는 인간과 가축에게 구토, 간 손상, 그리고 생식장애 등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를 잠재적 농업 테러 무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FBI는 이 두 사람이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이들이라고 판단해서 국가안보 차원의 우려를 표하며 남성은 구치소에, 여성은 추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6월 5일 목요일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